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화요일 예민수의 시시각각 1부 시작합니다. 오늘 정말 추우시죠? 서울에 올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한파경보가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인천과 경기 남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찬바람까지 불고 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추운데요. 외출할 때는 든든하게 챙겨 입으시고 주변의 시설물 관리 꼼꼼히 하시고요. 건강관리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은 돈을 모으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내돈 사용 설명서 시간이 있는데요. IFA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유재덕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네. 처음 뵙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대박 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돈 많이 버시고 재테크도 하시고 그나저나 너무 춥죠, 날씨가. 예, 그래서 뭐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추위를 이겨내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 건가요? 네, 일단 뭐 매년 새해가 되면은 이제 금융제도가 변경되거나 이제 신규로 도입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좀 달라지는 제도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만 미리 좀 챙기거나 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 생활에 좀 편리해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좀 재테크에도 많은 도움이 좀 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새해 새롭게 좀 변경되는 금융제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이 달라지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강한 분들은 이제 재테크도 강한데요. 그러면 올해 변경되는 주요 금융제도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올해 뭐 개선되고 좀 달라지는 금융제도가 뭐 크게 보면 한 20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네. 그거를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요. 금융위원회에서도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내용적으로 보면은 뭐 금융상품하고 뭐 서비스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한 8가지 되고요. 또 이제 금융이 필요한 어떤 서민과 중소 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이 한 5가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 활동을 하다 보면은 소비자들에 대해서 좀 뭐 보호를 좀 강화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죠. 그런 내용이 한 7가지가 되는데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2가지 큰 카테고리 내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고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자세한 거는 또 질문에 따라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을 이용하다 보면요. 주소를 각각 뭐 이사를 가게 되면은 연락을 해서 변경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어저께죠. 1월 18일부터는 금융기관 한 군데만 방문을 하더라도 본인의 주소가 일괄적으로 변경되는 서비스가 시행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요.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온라인 소액 투자가 가능한 그런 공모 펀드 자금 모집이 좀 가능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금융상품 통합 비교 공시가 1월 14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 또한 이제 뭐 여러 보험이나 뭐 증권 또 예적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하기 힘들었는데 한 군데에서 비교가 가능하게 됐고요. 또 계좌 이동 서비스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자동이체 통합 관리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또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뭐 작년부터 많이 들었던 만능 통장이라고 하는 IS 이제 계좌가 3월부터 이제 판매가 되죠. 요것도 설명 드릴 거고요. 또 비대면 실명 확인이라고 해서 작년부터는 이제 제1금융권 일반 은행에서 대면을 하지 않더라도 계좌 개설이 가능했는데 1분기부터는 이 제2금융권으로 좀 확대를 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보험 담보화 사이트를 통해서 자동차 보험 실시간으로 견적 조회가 가능하다는 내용들. 또 뭐 인터넷 전문 은행은 또 하반기에 스마트폰으로 해서 은행 업무가 가능한 제도가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크게 보시면은 IC 단말기 전환 서비스라고요. 연매출 2억 이하가 되는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는 무료로 단말기를 설치를 해주는 서비스가 되고, 또 서민 지원 강화는 정책자금, 뭐 햇살론, 세임항월시 이런 부분들이 지원금이 좀 늘어나고요. 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이제 뭐 이건 이야기가 많았죠. 그래서 연 매출 2억 이하인 경우 0.8%, 기존에 1.5% 수수료를 했는데 0.8%로 낮아지고요. 또 창업기업, 투자형 기술금융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중소기업 위주로 창업 얼마 안 된 그런 분들을 한해서 지원이 강화되는 그런 내용들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들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네. 주소 일괄 변경 서비스는 그전에도 좀 그런 사이트가 있었어요. 네네, 저도 뭐 맞습니다. 이사하면 예, 옮기고 예. 하는데 들어가 보면 역시 좀 제한적이더라고요. 네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주소 일괄 변경 서비스가 금융기관은 다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네네. 금융상품을 통합 비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소개해 네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과거에 이사를 하게 되면은 뭐 사이트 들어가서 주소 변경을 해준다 그러는데 네. 예, 금융기관도 몇 개 안 되고 그러게요. 예,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는데요. 이번에 좀 이제 시행을 좀 하는 것들은 어저께부터 이제 시행이 됐죠.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 한 군데만 이제 방문을 하더라도 대부분이 이제 금융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모든 주소들 이제 변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이 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사를 하다 보면은 뭐 보험회사, 뭐 증권사, 또 은행에다가 일일이 주소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만 하더라도 모든 금융기관의 주소가 변경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또 3월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이제 변경이 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요. 지금은 좀 번거롭겠지만 네. 한번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3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변경이 좀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금융상품 통합 비교 서비스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뭐 보험협회, 또 은행협회 또는 뭐 증권협회에서 내가 그 상품을 비교하려면은 그 협회에서만 가서 비교가 가능했는데 사실 이제는 뭐 유사한 상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비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각 협회에 있는 그런 상품들을 비교 가능하게 하는 그런 사이트가 1월 14일부터 이제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비교가 가능한 상품으로는 은행의 예적금 상품 또는 이제 대출 같은 경우도 어디 은행이 또 대출 금리가 낮은지 그런 걸 비교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출 관련된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연금저축, 뭐 보험, 펀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조회를 희망하신다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2월부터는 또 계좌 이동 서비스가 시행이 됩니다. 지금 통신사에서 번호 이동이란 걸 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헷갈려요. 번호 이동이면 번호가 바뀌나요? 번호는 안 바뀌어요. 통신사로 옮기는 건데 번호 이동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헷갈리는 건데요. 맞습니다. 계좌 이동 서비스는 뭔가요? 제가 보기에도 명칭을 좀 제가 보기에 좀 잘못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이체 통합관리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은 네. 좀 빠르실 겁니다. 자동이체라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납부하는 네. 게 하나 자동 있고 또 자동으로 내가 송금하고 싶을 때 하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사실 현재는 작년 7월부터 페이인포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동이체 통합 서비스 중에 자동 납부를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사라든지 뭐 카드사, 보험사 등 어떤 요금 청구 기간에 자동으로 납부할 때 이제 일일이 그 기관에 이제 뭐 연락을 하거나 변경을 좀 해야 되는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한 번에 작업으로 그런 결제 계좌들을 이제 변경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이제 자동이체 통합관리 서비스의 단계별 추진 일정을 제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동 납부를 조회하거나 해지, 변경하는 기능은 작년 7월 1일부터 이미 이제 실행이 됐고요. 세 번째, 자동 송금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2월부터 이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월세라든지 뭐 또는 뭐 생활비를 부모님한테 드린다든지 네. 또는 뭐 동창 회비 등 각종 회비들을 자동이체나 자동 송금을 하고 싶을 때 각 은행에 들어가서 또 했었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제 하나의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게 이제 2월부터 이제 가능하고요. 또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모든 금융기관이 지금 되지는 않고요. 한 60% 정도만 그게 이제 자동 이체가 이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 요금 청구 기간에 대한 자동 납부 이제 변경이 가능한 시기는 올해 6월부터 이제 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한 곳에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들이 정부에서도 준비 중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 생활을 편리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시간 절약 또 재테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은행들이 뭐 주거래 은행이라고 해서 고객 확보한다고 한참 좀 불이 붙었었죠. 계좌 이동 관련해서. 그렇군요. 자동이체 같은 걸 일일이 번거롭게 하지 않고 하나만 이제 쉽게 다 옮길 수 있는 네네. 그게 이제 계좌 이동 서비스입니다. 네. 편리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군요. 예. 그밖에 지난해에도 소장님도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 ISA 만능 통장이 이제 도입이 되는데 이건 언제입니까? 네, 일단 뭐 말이 많았던 것들이고 또 이제 이게 어떤 가입 자격이나 좀 논란이 많았던 것들인데 이제 이슈가 되는 건 이제 올해 3월부터 이제 판매, 즉 가입이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이 작년까지 여러분들 뭐 많이 알았던 뭐 재형 저축 또 뭐 소장 펀드 이런 것들이 작년 말로 이제 다 일몰이 이제 됐기 때문에 이제 이 ISA라는 계좌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Individual Savings Account라고 해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요거 뭐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좀 보시면 가입이 가능한 대상자로서는 이제 소득의 제한이 일단 없고요. 근로자, 사업소득자, 농업인 모두 가능하신데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가입이 이제 제외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가입 기간은 기본 5년인데요. 하지만 이제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 종합소득 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3년 의무 기간이 이제 되는 거고요.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 즉 5년 동안 내가 운용이 가능하다면 1억 원까지는 납입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편입이 가능한 상품은요. 예금, 적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이제 펀드 상품들도 있죠. 또 이제 파생결합 증권이라고 하는데요. 뭐 ELS나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파생결합 증권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1년에 모아서 2천만 원까지는 편입이 가능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제 세제 지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익이 200만 원이 났다 하면은 200만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가 이제 되는 거고요. 다만 근로소득자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3,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요,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준다고 합니다. 가입 가능 시기는 이제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하시면 좋겠고요. 뭐 간단히 예를 들면 내가 5년간 1억을 넣어서 이익이 500만 원 났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그 중에 200만 원은 비과세를 해주는 거고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는요 9.9%의 세금을 떼어간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한 바구니의 금융 상품을 넣었다 줄였다 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되고요. 네. 보험 비교 사이트 보험 담화도 있는데 이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네, 뭐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보험 담화 사이트에 가끔씩 들어가 보시기도 하셨을 텐데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본인의 어떤 사고 유무라든지 또는 운전 경력에 따라서 이제 실시간으로 조회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편함이 좀 많았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게 이제 개선이 되는데 올해 4월부터 본인의 보험료를 이 보험 담화 사이트를 통해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본인의 사고 유무라든지 운전 경력 등을 다 포함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조회가 가능해지고요. 제가 뭐 예전에 자동차 보험 가입하는 요령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비교해서 가입을 하신다면 좀 더 저렴하고 훌륭한 보장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도 정부가 이제 서민들을 지원하는 정책 자금을 확대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반가운 얘기인데요. 자세한 내용 좀. 예, 일단 저소득이라든지 저신용자 같은 경우는 일반은행에서 대출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신용,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햇살론, 또 미소금융, 세이망 홀씨, 또 뭐 고금리 대출을 얻었다가 저금리로 좀 바꿀 수 있는 바꿔 드림론에 대한 4대 정책 자금이 있는데요. 이 정책 자금에 대해서 이미 실행되고 했지만 올해는 한 1.2조 원 정도를 확대 공급한다는 내용인데 어떤 자격이 좀 되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제 세이망 홀씨 대출하고요. 햇살러는 유사한 제도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가입 자격을 보면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이거나 또는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이
6에서 한 10등급이신 분들에 한해서 이 두 가지 대출이 이제 가능한데요. 대략적으로 대출 금리는 7%에서 한 12% 되면 됩니다. 세이마고시는 일반 은행에서 가능하고요. 햇살론 같은 경우는 상호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한 금융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대 한 2천만 원까지 대출이 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소금융 제도는 가입 자격으로는요, 신용 등급이 7에서 10등급이신 분들 중에서 창업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에 한해서 기업 미소금융재단에서 대출을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출 한도는 사업 운영 자금은 2천만 원, 창업 자금은 7천만 원까지고요. 금리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연 4.5% 이내에서 책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꿔 드림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연소득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 이하이시면서 신용 등급이 6에서 이제 10등급 이하이신 분들에 한해서 아마 이제 이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뭐 대부업체라든지 고금리 대출을 생각 없이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저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조건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바꿔 드림론을 통해서 이게 그 전환이 좀 가능하십니다. 대출 금리는 이제 20% 이상의 고금리일 경우 10%대의 어떤 저금리 대출로 좀 가능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신다면 뭐 경기도 좀 어렵고 돈이 좀 부족해서 창업이 힘들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네 가지 제도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신다면 좀 앞으로의 어떤 생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16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내용이 많아서요. 두 번으로 좀 나누어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해주실 겁니까? 예, 다음 주에는 이제 여러분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네. 그런 이제 금융 제도들이 많이 개선이 되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손 의료보험. 예전에는 여러분들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들은 보장이 안 됐는데요.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의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의료실비가 이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외에서 이제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외 장기간 나갔을 경우에는 3개월 동안은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기능이 생깁니다. 또 이제 자금 세탁 방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신규 계좌 개설을 할 때 실제 소유자까지 신원을 확인하는 그런 이제 제도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제가 보기엔 선진화라기보다는 이제 담보대출을 받는 게 더 어려워지는 강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휴면 예금은 이제 각각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의 민원 24를 통해서 혹시나마 잠자고 있는 이런 예금이나 보험들을 조회가 가능하시게 되고요. 자동차 보험 4월 달부터 또 개선이 됩니다. 보험료가 좀 저렴해진다는 내용이고요. 또 저축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이제 하다 보면은 예적금 가입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꺾기제도 없애진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대출 청약 철회권은요. 대출을 받으면 철회가 이제는 어려웠는데 7일 이내에는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긴다라는 그런 점을 좀 위주로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6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오늘 내돈 사용 설명서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IFA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유재덕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